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4번 오늘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요.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다음 중 효과적인 시간 계획의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시간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기호가 나와 있었을 때 내가 첫 스타트를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계획을 한 후에 피드백을 해야 되니까 맨 마지막에 미음이 와야겠네. 이걸 찾을 수 있죠? 그리고 뭘 해요?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을, 미음이 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을과 미음이 와야 되는 요 아이들을 지우고 시작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목표를 먼저 설정해야 될까?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명확하게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왜요? 자, 왜냐하면 목표를 우리가 설정을 해두어야 목표를 설정해야 뭘 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 어떤 것이 우선인지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겠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해야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입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비용이네요. 자, 관리하는 방법.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것이 좋다. 그쵸? 자, 정해진 예산 범위를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겠죠. 책정 비용과 실제 비용의 차이를 줄여서 최대한 비슷한 상태가 되도록 해야 돼요. 완벽하게 같으면 더 좋겠지만 완벽하게 같은 것은 이상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면서 실행 과정에서 적절히 예산을 통제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요 아이고 정답은 5번인데 자,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부수적인 항목부터 처리를 한다? 아니죠.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요. 내가 목표로 하고 있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요. 핵심적인 항목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25번의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26번도 한번 가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전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적절하게 대비를 해야 되니? 긱 이코노미 플랫폼은 뭔데? 제조업 분야는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우리 의사나 변호사의 직종도 어떻게 변할까? 그 다음 비정규직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찬히 읽어보고 할게요.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이후 인공지능, 즉 AI라고 하는 아이가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인터넷과 같은 기술 혁신을 통한 사회의 경제적 변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제조업은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서비스 산업과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나아가서 인간이 직접 하던 노동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뭐가 발전돼요? 기술의 발전이 생겼어요. 아하. 인간이 하던 걸 기술이 대신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 3번에서 제조업 분야에서 당연히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서 함께 온 디맨드 수요 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다음 공유 경제의 성장은 긱 이코노미라고 했어요. 뭐라고 해요? 긱 이코노미라고 하는 건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 노동자가 그때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고 일하는 행동 방식, 배민이라든지 쿠팡이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긱 이코노미의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죠. 임시 고용 형태를 확산시켜 전통적인 일자리 개념과 형태를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구 감소가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뭐라고 했어요? 청년 실업 및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대요. 이러한 가운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첨단 기술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스마트 공장의 발달 및 확산으로 인해서 자동화가 되면서 인간이 담당하던 더군다나 확실하게 있죠. 직종은 감소하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다. 3번을 너무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또한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의료나 법률, 금융 전문가들이 담당하던 직종 및 일부 사무, 행정 직종의 일부도 대체될 수 있다. 아까 우리 봤죠? 의사, 변호사, 의료나 법률. 자,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에서의 산업용 로봇 활용 비율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을 이르는 등 자동화 진전으로 인해서 노동 대체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서의 고용구조 변화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인력 양성도 해야 되고요. 교육 현장에서 이런 것들도 배워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 자, 또한 근로시간의 감소 및 유연근무의 증가, 임시고용 형태의 증가 추세에 대비해서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활용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소득 분배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적절한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양극화 현상 심해지겠죠. 그래서 완화하려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제조업 확인했고 의사나 변호사 확인했습니다. 4차 산업에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훨씬 더 확대되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요거 2번. 자, 긱 이코노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시적인 근로예요. 위에서 얘기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자가 그때그때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맥락 같이 하기가 어렵더라.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철도안전법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철도안전법 법률문이죠. 법조문과 관련되어 있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제목이 있어. 각각에 대한 제목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선지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철도시설의 운용 상태 등 철도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철도 종사자 또는 이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면 안 된대요. 뭔가 느낌적으로는 맞는 것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찾으러 갈 거예요. 모든 철도 차량에는 영상 기록 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되는지, 영상 기록 장치를 설치할 때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느냐, 그리고 운행 기간 외에 영상 기록 장치를 이용한 음성 기록은 가능하지만 영상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영상 기록 이용을 하거나 다른 자한테 제공하면 안 된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보시게 되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여기 있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은요. 이렇게 있죠. 자, 어떻게 철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서 철도시설의 운용 상태 등 철도 차량 운행과 관련된 조언과 정보를 철도 종사자 또는 철도 운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1번에서 틀렸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봤을 때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철도 운영자 등인 철도 차량의 운행 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서 각 호의 철도 차량 또는 철도 시설에 영상 기록 장치를 설치, 운영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이제 정합니다. 자, 철도 차량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다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것에 대해서만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을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철도 운영자 등이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 기록 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에 비추어서 안 되고요. 운행 기간 외에는 영상 기록, 즉 음성 기록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아이 4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어디에 돼 있냐면요. 이런 경우 외에는 제공해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안 돼가 아니라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아이 정답 3번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술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기술 시스템이 이렇게 얘기가 나와져 있는데요. 자, 요 부분 좀 확인해 보고 갈게요. 일단은 1단계에서 발명, 개발, 혁신을 합니다. 이때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술 시스템이 이제 생성이 되고 탄생한다고 하죠. 탄생. 그리고 여기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요 단계에서. 그 다음에 기술이 이전돼요. 이전이라고 하는 건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성공적인 기술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죠. 뭐 다른 곳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뭐 분야가 정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기술을 경쟁해요. 누가 훨씬 더 좋은가. 이런 경쟁 단계를 합니다. 그러면 기존 기술 시스템 사이에서 경쟁을 하겠죠. 근데 기존이라고만 한정 짓진 않을게요. 기존이라고만 한정 짓진 않고 기존과 새로운 것들이 모두 다 합쳐져서 여기에서 만들어 왔던 아이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공고화 단계는 뭐냐면 이 경쟁에서 승리한 기술이 이 기술 시스템이요. 기술 시스템이 우리는 이것을 관성화된다고 얘기합니다. 원픽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정답은 5번입니다. 기술 경쟁에서 승리한 기술만이 시스템으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서 기술 시스템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 픽 되는 그런 아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와서 2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폐기물에 관한 자료고요.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이제 연도별로 의료 폐기물 발생 배출량 추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 폐기물 배출량에 대해서 뭐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1번이에요. 연도별 의료 폐기물 배출량 추이로 봤을 때 고령화의 진행 때문에 매년 고령화 진행 때문에 자, 얘는 알 수 없죠? 고령화라고 하는 뭐 그래프가 나와 있어야 우리가 증명을 하고 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 폐기물 소각작은 한강 유역에 많다? 아니, 그냥 의료 폐기물이 많은 거지 거기에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016년 대비 2019년의 증가율, 계산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인구 1인당 의료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은 거, 얘도 계산해야겠죠. 인구 1인당이니까. 자, 그 다음에 15에서 19에 폐기물이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15가 가장 높아, 낮아? 이걸 봐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의료 폐기물 배출량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요, 뭘 해보시냐면, 이 가운데 부분을 점을 찍으세요. 막대 그래프가 있었을 때. 가운데 이렇게 점을 찍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를 요렇게 그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꺾은 선의 이 기울기 있죠. 이 기울기가 결국에는 증가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증가율이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증가율이 낮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얘가 제일 많이 증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 아이 5번이 우리 틀렸다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낮지 않다라는 거,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증가율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얘를 이 꺾은 선으로 접근할 수 있었니?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30번으로 넘어와서 볼게요. 자, 30번입니다. 다음 지문 속 밑줄 친 기억. 자, 기억이네요. 조직 유형이래요.
조직을 이끄는 경영자가 조직의 장벽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조직 구조예요. 근데 어떤 거냐 봤더니 기능이 여러 독립적 조직에 분산되어 있고요. 어떻게 본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상호 연결되어 있는 조직 구조래요. 자, 요런 아이를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조직이에요. 자, 이 유형은요, 이원 보고 체계. 자, 이원 보고 체계는요,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조직 유형에 비해서 조직 내 소통과 조정이 유리하지만 변화에 둔감하대요. 변화에 둔감한 거, 이거는 기능에 따른 기능 구조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에 달라지죠. 자, 기한이 정해진 임시 조직 TF 조직이라고 해요. 태스크포스라고 하죠. 자, 그 다음 프로젝트 팀이에요. 일종의 독립된 사업부서가 각 사업부서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전체 프로젝트에 되게 유효적으로 협력적인 구조로 보이는 거 4번이고요. 엄격한 권한의 위임과 전문화된 직무체계를 가지고 규칙에 따라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한다? 관료제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전의 조직들, 이런 전통적인 조직들의 특징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4차 산업혁명이 현실 세계에 구현된 사례. 자, 스마트팜 이용한대요. 스마트팜. 자, 기존 프린터가 활자나 그림을 종이에 인쇄하듯이 어떻게 입력한 도면을 입체적인 물품, 3D 프린팅이죠. 자, 그 다음에 책상이나 자동차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연결돼서 갈 수 있는 거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인터넷을 뭐라고 한다? IoT라고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네트워크 또는 콘텐츠를 사용하는 IT 관련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월드와이드웹이라고 하는 www.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HTML 문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TCP/IP 요거는요, 우리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정보화 사회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아이라서 여기 3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32번으로 와서 자료를 보고 이를 해석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음료 섭취량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로 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모든 음료 구매력이 높다? 구매력? 많이 먹는다고 많이 사는 거 아니죠. 여성이 많이 사지만 남성이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하라고 하니까 패스. 자, 그 다음에 음료 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거.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구매력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구매력이 수요가 많기는 하지만 구매력과 연관이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음료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음료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얘는 알 수 없어요. 연도, 성별, 평균 음료 봤을 때 스포츠 활동? 얘도 알 수가 없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다. 자,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주요한 포인트는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몰랐다고 한다면 어떠셨겠어요? 그냥 다 구하고 있으셨겠죠. 그런데 굳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떤 걸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충분히 문제 해결하실 수 있다. 계산하지 않고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땡땡공사의 윤리강령 중에 일부인데요. 영무원이 지켜야 할 직업 윤리사항이래요. 자, 가보겠습니다.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임하는 자세, 그다음에 부당한 짓 해야 되는지, 항상 사원증 폐용하고 친절하게 응대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자기 개발해야 되는지,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임직원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요.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 부패를 배척하겠다는
및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여기에서 2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개발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자기개발 있죠? 자, 임직원이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필요하다. 즉, 얘는 5번을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명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3번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조사 통지를 삼가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직무 관련자한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야 한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4번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사원증을 폐용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의 정답은 고로 결국은 몇 번이다? 요 아이 정답은 결국 정답은 4번이다. 얘는 친절하게 응대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항상 사원증을 폐용하고 있어야 되는지는 물음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4번입니다. 다음은 자기관리를 위한 단계별 계획을 도식화한 건데요. 이 중 비전 및 목적 정립 단계. 자, 요게 중요해요. 비전과 목적을 세우는 단계에서 내가 해야 할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내가 비전, 목적을 하려고 해요. 자, 세우려고 합니다. 나한테 중요한 게 뭐지? 그러면 내 삶의 목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말. 내 원칙은 뭘까? 맞겠죠? 내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삶이 뭐야? 내가 생각하는 삶? 맞죠? 내 목적. 근데 어떤 목표를 성취했어? 라고 하는 거는 반성 및 피드백 단계에서 질문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세운 대로 이게 잘 목표가 성취되었니? 잘 도달했니? 이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아이 정답인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35번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할 때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합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았을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철도 차량 운전 중에 중대한 과실, 중과실로 탈선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취소가 되는지. 술을 마시고 철도 차량을 운전한 경우 무운전 면허가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는 15일 내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운전면허증 반납해야 한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인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반납받은 운전면허증을 즉시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일단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음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 1부터 4까지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취소해야 돼. 1부터 4. 여기네요. 자, 부정한 방법 있으면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1번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왜냐? 취소할 수 있다잖아요. 취소해야 한다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지금 이 여지를 좀 남겨두었기 때문에 1번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이제 보시게 되면요. 중과실로 철도 사고 일으켰을 때, 이렇게 이제 1항 또는 했을 때 뭐가 될 수 있다? 취소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 정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 지금은 중과실로 할게 됐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우리가 성립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취소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을 체크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술 마셨어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그래서 요 아이 3번을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으로 또 내려왔을 때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한다라고 했냐면 15일 이내에서 자, 여기 봐봐요. 너네 취소됐어. 통지받은 일에 15일 이내로 뭘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간대요? 자,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으로부터 운전면허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정지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번이고요.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35번까지 이제 풀어봤거든요. 이제 절반 이상을 달려왔습니다. 아마 하시면서 문제가 어려우셨던 내용들도 있으셨을 텐데 마지막 이 남은 문제 푸시기 전에 한 번 더 우리 그 모듈형의 개념들 한 번씩 더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번호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